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강남 근처에 갈 일이 있었는데 사람도 참 많고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엄청 춥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그 연말만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리스크는 적고 그런데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높은 그런 주식을 현재 딱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너무 보편적이어서 실망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주식으로 몇백 프로씩 먹기를 바라시는 분들이야 실망하실 수 있지만 목표 수익률을 20%에서 40%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로서는 이만한 투자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대응 전략까지 영상 후반부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주가 서프라이즈입니다. 12월 20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9월부터 10월, 11월까지의 실적이 발표가 된 건데요. 매출은 예측치가 4.55 빌리언 달러였는데 실제는 4.73 빌리언 달러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마이너스 1.01 달러가 컨센서스였는데 실제 발표치는 마이너스 0.9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마이크론은 전통적으로 메모리 강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등이지만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그 시장을 나눠 먹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한 개 기업의 실적 발표였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어제는 보시다시피 주가가 무려 8.63%나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싹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는 정말 전통적인 메모리 사이클도 업턴을 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실적 발표 가이던스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잡았다는 점도 고무적인데요. 12월, 1월, 2월의 실적 발표가 24년 3월 27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출 컨센서스는 4.93 빌리언 달러인데 마이크론 측에서 제시한 가이던스가 5.1에서 5.5 빌리언 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주당 순위 컨센서스 예측치가 현재 0.647 달러 정도 되는데 마이크론 측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는 마이너스 0.35에서 마이너스 0.21 달러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의 업황이 현재보다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연말 연초 반도체 랠리를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시장의 온 디바이스 AI 탑재 가속화입니다. 네, 내 손 안에 AI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사실 요즘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미니 그리고 오픈 AI사의 챗 GPT 같은 경우는 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학습형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그 로직을 고도화하는 건데 경쟁사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AI 가속기, 즉 GPU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현재 미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학습형 AI들은 본사의 클라우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AI이고 실제로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는 추론형 AI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하면 뭐 답을 해주는 이러한 AI들인 거죠. 이 AI가 이제는 스마트폰에 각각 탑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인 회사가 많고요. 앞으로의 계획이지만 그 방향성이 매우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혁명 이후로 있는 혁명이 AI 혁명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 세계에 현재 55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AI가 하나씩 탑재되게 되면 그 파급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디바이스 내에 AI가 구동이 되려면 더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고 탑재량도 적게는 4GB에서 많게는 8GB까지 지금 메모리 탑재량보다 50%에서 100%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점차 AI가 탑재된 신규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탑재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입을 수혜는 실로 어마무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11억 9천만 대로 올해보다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지금까지 스마트폰 시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네, 이 스마트폰 시장도 어느 정도 업턴을 해 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의 시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휘발성 메모리죠. 근데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SSD라고 불리는 저장 장치라고 아시면 되고요. USB나 하드디스크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죠. 다만 D램은 기술력이 더 고도화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의 회사가 시장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적죠. 근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D램보다는 기술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반도체 3사를 비롯해서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다른 공급자들도 낸드 플래시 시장에 참여를 해 있습니다. 중국 회사도 하나 있어요. 자, 때문에 고객사에서 재고가 이제 떨어졌다. 새로운 재고, 비축 수요가 늘어난다 해도 공급자가 적은 D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먼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더 경직적입니다. 자, 근데 마이크론이 이번 QOQ, 네, 전분기 대비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을 20% 올렸다고 하고요. D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월 대비 5.4%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기존의 메모리 회사에서 낸드 플래시를 급격하게 감산했던 효과와 또한 고객사들의 스마트폰 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낸드 가격까지 튀어오른다? 이제는 정말 반도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삼성전자 실적의 컨센서스 증가 추이가 빠릅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 2,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입니다.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이 2조 4,335억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 4분기는 현재 3조 5,65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1분기는 5조 1,745억, 내년 2분기는 6조 7,551억, 내년 3분기는 10조 2,975억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피크를 찍었던 시점을 살펴보면 21년 3분기인데요. 그때가 15조 8,175억이었습니다. 자, 저는 예상컨대 아마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면 다시금 충분히 해당 피크를 찍었던 실적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주가는 빠질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뭐 최고 실적이다, 호황이다, 증산을 많이 한다, 가동률이 증가했다, 뭐 최대 가동한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네, 슬슬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물론 이것도 세력들의 수급을 계속 모니터링하면 언제 탈출을 해야 하는지, 고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로 왜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지난 3년간의 삼성전자의 연말 배당락일 전후의 주가 추이입니다. 22년도를 보시면 배당락일 전날 3.5% 상승을 했고요. 배당락일이었던 28일에는 마이너스 2.58% 하락, 그 다음 날에는 마이너스 2.3% 하락을 했고요. 21년에는 배당락일 전날에 0.12% 상승을 했고 배당락일이었던 29일에는 마이너스 1.87% 하락, 그 다음 날에는 마이너스 0.63%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에 보시면 배당락일 전날 1.16% 상승을 했고요. 배당락일이었던 29일에는 마이너스 0.5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플러스 3.45% 상승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배당락일 전날에는 올랐다는 것이고요. 배당락일 당일에는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배당락일 다음 날에는 2번은 떨어지고 1번은 올랐어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실 거면 26일 장 후반부쯤에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이시고요. 27일 날 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삼성전자에 크게 진입을 하는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패시브하게 하실 거면 그냥 27일, 28일 계속 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대로 계속 추가 매수를 해나가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반면에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매수를 하시되 27일에 매수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가시고요. 28일은 관망을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저는 1차 목표가를 85,000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1,000원, 3차 목표가는 96,800원으로 21년 고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사이클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클라우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메모리 반도체에 한 번씩의 점프가 있었는데, 이제는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큰 변화가 곧 우리의 일상에 다가올 것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삼성전자 주식에 제 전체 투자 자산의 최대 약 50%까지 태워볼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큰 베팅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한 종목당 비중을 10%를 넘기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확신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ELW 콜옵션까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자, 저희 구독자분들 혹은 아직은 구독자는 아니시지만 현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 꼭 잘 편승하셔서 좋은 투자 결과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